새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재호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호입니다. 네, 미증시 하루 만에 내렸지만 네. 우리 증시 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또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새 남자의 오늘장 체크 포인트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드립니다. 이재호 전문가 외국인 변화 멀지 않았다. 박수용 전문가 코스피 1945포인트, 코스닥 540포인트 지지 확인. 최수창 전문가 심리에 흔들리지 말고 가치에 주목하라.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수급 관점에서 그리고 또 지지선의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라라는 또 새로운 또 포인트도 제시가 됐네요. 자, 이 중에서 이재호 전문가의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네. 외국인 변화 멀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가들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선물 시장의 대량의 매도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변화가 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수급 개선을 좀 바라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외국인이 계속 매도입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매수하다가 이번 주에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네, 그런 쪽인데,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도로부터는 그래도 좀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쪽이고, 거래 쪽이 이제 문제죠. 현물을 계속 연일 빠지지 않고 계속 매도입니다. 선물도 매도예요. 이렇게 매도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시장이 디커플링 되는 이유, 여러 가지 키플러스 얘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북한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이슈들은 다들 주변적인 이슈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인 요인은 환율입니다. 실제 키플러스가 그 지중해 정말 조그만 섬나라 하나의 문제로 가지고 실제로 디폴트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닐 겁니다. 또 이제 그럴 가능성 자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라면은 현재 자리 외국인들의 매도하는 이유들, 연초에 또 뱅가드 포트 교체 관련 매도 물량 6월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결국 이제 환율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래소 쪽만 본다라고 해도 그동안에 계속 빠졌던 것이 이제 경기 관련 경기 민감주입니다. 낙폭과대, 화학이라든가 철강 소재 이쪽 그리고 반대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IT라든가 혹은 자동차 쪽은 또 그나마 견조한 흐름들을 이제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 속에서 최근에 이제 엔화라든가 유로화라든가 약세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이에 반해서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들이 약한 흐름들을 이제 보이다 보니까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달러가 강세니 달러 결제라는 원자재가 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기관련주 약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키플러스 문제들을 보면서 독일의 메르켈의 어떤 의지를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앞으로 유로화 강세 쪽으로 기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발언들이라든가 시각들이 읽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유로화 강세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결국 달러는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상대적인 약세 흐름에서 다시 전환하는 흐름들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도표 보시면 우리 원달러 환율도 계속적인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다시 이제 강세로 전환되는 시그널, 달러와도 전환 변환 포인트를 만들고 원달러 환율도 변환 포인트를 강세로 전환시킨다면 외국인들은 충분히 매수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니까 굉장히 외국인들은 언제 또 매도가 멈추고 매수로 전환될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점 이제 달러화라는 것이 지금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습니다만 엔화라든가 유로화 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강해지면 언제든지 또 돌아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 변화는 멀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시기가 조만간 올 것이다라는 관점. 최근에 꾸준하게 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추세적인 흐름은 아니다라는 그 판단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 보겠습니다. 이재호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거래소 낙폭과대 우량주 매수권 진입을 보고 있습니다. 박수영 전문가 코스피 다운,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제약과 음식료 그리고 바이오 스마트 기기 관련된 종목에 집중을 하자라는 시각입니다. 최수창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화학과 철강, 금융주의 낙폭과대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자라는 그 관점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 플러스권의 모습을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재호 전문가님, 네. 예, 양시장 모두 업을 예상을 해주셨네요. 예, 네, 설명을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제가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동안에 뭐 굉장히 이제 좀 부정적으로 봤고, 상대로 코스닥이 강하다, 이쪽이 대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러나 이제 코스피 가지고 이제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1950까지 내려온 상황이면은, 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이면은 계속적으로 특히나 경기 관련주들은 이거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약한 그런 흐름들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보는 쪽입니다. 물론 지금 거래소가 업이 나온다고 하면 코스닥은 더 강한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토마토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단 거래소 이제 낙폭과대 경기주들 또 매수하거나 보유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뭐 1900포인트 중반대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빠지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고, 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반발 반격을 기다리는 쪽 전략이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중기적인 흐름에서 큰 틀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중소형주라든가 혹은 내수 필수 소비자 쪽을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단기적인 전략으로서 낙폭과대, 화학, 철강, 소재 이런 쪽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더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 좀 해주셨는데, 네. 550선이 뭐 쉽게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네, 예. 당연하죠. 네. 지금 4년 동안 550하고 가로막혔는데 이거를 단방에 그냥 뚫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여기에 뭐 외국인들 수급이나 괜찮거나 뭐 거래소가 험악한 꼴이 아니라고 한다면 올라서고 안착할 수가 있겠죠. 이 험악한 꼴에서 지금 코스닥이 이 정도로 버틴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거래소는 계속 뭐 맨날 하루도 빼지 않고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만 주구장창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갔다라고 하면 차후에 또 이제 뭐 거래소 반격 들어오면 뭐 오히려 역으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쉬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상당히 견조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낙폭 과대주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실전 매매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재호 전문가 카프로, JC, SBS 콘텐츠 허브를 제시했습니다. 박수영 전문가 플렉스컴, DNA 링크, 파라다이스를 올렸습니다. 최수창 전문가 대원미디어, MD스테크, 루멘스를 제시했습니다. 자, 종목이 골고루 제시가 됐는데요. 자, 이재호 전문가님. 네. 종목이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뭐 네. JC와 SBS 콘텐츠 허브도 네. 어제도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을 네, 제가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요. 네. 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까지는 종목 매일매일 좀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단기 매매해가지고 뭐 올라갈 때 쫓아가고 이런 매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거의 비슷한 종목을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그중에서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많이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빼고, 또 그 낙폭과대 화학주도 얘기했는데 또 세 종목 그대로 가져가는지 뭐 네. 그래가지고 카프로라는 종목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게임 JC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롤더 스카이가 나온 지 출시한 2년 정도 됐는데, 이 모바일 게임 쪽 뭐 새로운 신작 게임이 나오지 못하면서 막 계속 중기 하락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롤더 스카이가 작년에도 실적의 어떤 안정성을 이제 보여줬고, 올해는 15종, 15종의 신작 게임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워낙 많이 빠졌다, 원체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SBS 콘텐츠 허브 정도까지 네, 지속적으로 지금 어제 좀 조정을 받았긴 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콘텐츠 허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다시 네, 반발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 종목 중에서 오늘장 추천전 종목 골라주시죠. 네, SBS 콘텐츠 허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그 증권사 추천이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제 SBS 콘텐츠 허브를 뭐 추천도 드리고 뭐 매수도 하고 그랬는데, 증권사 추천이 이틀 연속 나왔어요. 좀 불만이었습니다. 왜 자꾸 추천하나? 예. 근데 정확하게 추천 나온 이틀 동안 빠졌네요.
그냥 빠졌으면 또 가격 메리트는 있고요. 드라마 해외 수출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여러 가지 뭐 VOD 매출이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는 어느 때보다 높은 그런 해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SBS 컨텐츠허브 그리고 SBS 그리고 SBS 미디어 홀딩스 이게 이제 SBS 미디어 그룹인데 실제로 상장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MBC의 그 장외에서의 가치를 뭐 장 좋으면 뭐 4조 원대 혹은 뭐 안 좋으면은 뭐 3조 원대 중반 이 정도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SBS가 MBC의 가치를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시장의 평가는 90%에서 90% 정도는 쳐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SBS 미디어 그룹주들이 전체 다 합쳐도 2조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MBC 대비 저평가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 종목은 종목별로 순환 흐름이 갑니다. SBS가 올라가면은 SBS 콘텐츠 허브 좀 빠지고 뭐 혹은 미디어볼 조정 준다거나 혹은 콘텐츠 허브 뭐 미디어홀딩스 반등스 나오면은 SBS 빠진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는 이 세 종목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최근에 이제 거래라든가 뭐 그 기술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콘텐츠 허브가 가장 그래도 탄력적이고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좀 많이 떨어졌죠.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시를 해주시죠. 네, 어제 15,150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죠. 그럼 15,000원 정도면은 저는 뭐 무리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제가 중기 목표가 2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그 SBS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흐름들이 될 것이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컨텐츠 허브도 2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일단 중기적인 목표가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1차 17,000원 정도가 좀 짧게 보신 분들은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도 최수창 전문가가 SBS 콘텐츠 허브를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 시간에 또 SBS 콘텐츠 허브가 제시가 됐네요. 그만큼 전문가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 가격 14,000원을 염두에 두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